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금리 시장,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한계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M&A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 돈이 있는 대기업들도 인수합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M&A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좀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과 관련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수요가 늘면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내에 돈이 좀 많아야만 이 M&A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는 쪽에서 돈을 동원할 수 있어야 또 파는 쪽에서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회사 경영권을 내놓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M&A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여유 자금의 목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신기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처음부터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을 벌이면서 이제 투자하면서 이걸 회사를 키워가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이미 마켓 플레이어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린 그 회사를 단번에 사가지고 한 번에 그 시장에서 이름 있는 마켓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는 대기업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계 기업에 도달한 기업들을 뭐 M&A 하면서 머니게임 형식으로 벌어지는 그런 M&A까지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사모펀드가 이 시장에서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M&A 시장도 구치가 굉장히 커졌죠. 지난번에 영풍그룹이 물론 최대주였지만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고려아연 경영진과 M&A, 그 적대적 M&A가 붙었을 때 그때 이미 사상 최고로 한 7조 원 정도의 돈이 양쪽에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M&A 시장 자체가 판돈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에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M&A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이런 지분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기업 가치를 오버슈팅하는 주가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시장 내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해서 수익을 짧은 시간 동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M&A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M&A 관련된 이슈로 얽혀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최근에 뜨거운 종목, 어제도 강한 상승 나왔던 기업이죠. 한진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원태 회장 측이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요? 근데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M&A 그러니까 그때 이 주주 활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주들 소액 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공격을 해서 이 자체가 뭐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너일가에서도 뭐 이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쪽 조원태 회장 쪽과 그렇지 않는 뭐 누님이나 여동생 같은 경우 다른 편에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 한진그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이 너무 적습니다. 오너일가 조원태 회장 이쪽 일가가 겨우 20%밖에 없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지분 20% 갖고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50% 플러스 한 주를 오너일가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경영권이 안정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데도 오너일가 갖고 있는 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격자로 나선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18.5%, 그것도 시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또 주식을 사들이면서 18.5%까지 추격해가면서 오너일가인 조원태 회장과와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분율이. 이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서 뭐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일가 쪽으로는 굉장히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적은 상대방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LS 그룹이 그러니까 호반건설 쪽과 LS건설은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의 그 특허권 싸움으로 해서 서로 척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항공이 이번에 이런 그 LS그룹을 상대로 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이 LS그룹의 일부 돈을 좀 몰아줬죠. 그러면서 그 돈을 LS그룹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LS그룹은 그 자금의 일부를 이 한진칼 주식을 살면서 우호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차하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조원태 회장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기 주식 0.66%를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하면서 다시 의결권을 부여시킨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호반건설이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호지분으로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은행 그리고 또 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서 한 25% 정도 되는 지분인데요. 네. 지금 오너일가가 20% 정도밖에 지분이 없는데 산업은행과 델타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25%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호반건설이 언제든지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할 때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원이 주가가 넘기 때문에 이 델타항공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 주식을 무슨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일부 차액 실현을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호반건설은 이러한 최대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한진칼 그룹 전체를 이 말 그대로 이 산업은행 지분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델타항공의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경영권을 아주 쉽게 탈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반건설이 일부 더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한진칼은 지분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13만 3천 원으로 제가 원고를 쓸 때는 그 시나리오 쓸 때는 13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미 뭐 14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지만 실제로 그 지분 대결이 붙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이 머니게임 양식으로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게 되면 이사회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고려아연 때처럼 양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기도 하죠. 다만 이번에 이제 매수가를 13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릴 때 손절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준해서 이 정도 사이 터름을 두시고 따라가서 매수가와 이 가격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유리한 가격에 그 한진칼 지분을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아직 본격적인 지분 대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대결에 들어갔을 때 예전 고려아연의 그 사례를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딜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진칼 언급해 주셨고 현재 13만 4,600원대 오늘도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13만 3천 원,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분 격화로 인해서 주가 급등할 때는 급락에 대한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르게 저희가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회사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네.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색조 화장이라는데 이걸 포인트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포인트 화장품이란가요? 포인트 메이크업? 포인트 네. 메이크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저는 좀 생소한데 네. 이 색조 화장품의 그 ODM을 하는 전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매출을 견인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 그 관세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주문을 주던 그 고객사들이 주문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말뜻은 미국 쪽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건에서 CNC엔터 그 배당 일가가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또 제3자 배정으로 이 사모펀드 PF의 그 어센트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하는 딜은 일반적인 매각 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어센트 EP 쪽에서
1,450억을 투자해 줍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이 CNC 인터내셔널 안에 그냥 남겨져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450억 중에 450억은 이 설비 투자 쪽에 투자가 되기로 했지만 1,000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타법인 주식 취득이라는 목적으로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어떤 법인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궁극적으로 1,000억이라는 현금은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 회장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 배 회장 일가의 지분이 한 40%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20%를 구주를 매출하는 건데 구주를 1,400억에 떠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퀴티 쪽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미 이 어센트 EP 쪽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300억 규모의 CB를 발행해 놨습니다. 그 말 뜻은 300억 규모의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센트 EP가 인수하는 이 방식은 일반적인 M&A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당 쪽이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M&A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일종의 어센트 EP가 만드는 이 인수 펀드, 이 펀드에 신세계 그룹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인수자가 신세계 그룹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아직 이 M&A 과정이 좀 더 진행되는 걸 보셔야 되고 이 배 회장 일가가 약 한 20몇 프로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딜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딜입니다. 그래서 CNC 엔터 같은 경우는 매수가 3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 한 1.7%가량 상승하면서 38,9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단 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HMM입니다. 역시나 빅딜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어 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어떠한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HMM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예전에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을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름을 HMM으로 고치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운업 부활을 또 일으키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까지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여기 한 6조 5천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HMM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6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현금이 한 10조 원 정도 쌓여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이 태평양 노선의 이런 쪽에서 HMM은 굉장히 컨테이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중국 업체들보다 훨씬 더 큰 배를 갖고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이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노선까지 해서 이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HMM이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해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HMM을 보실 때는 항상 이 상하이 해운 지수, 그러니까 운임 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선 공약으로 말 나오는 것 중에 북극 항로라는 게 있어요. 북극 항로라는 말들 나오고 있고 또 HMM을 본사를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대선 공약 관련해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뉴스를 탈 때마다 이 HMM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왜 M&A 할 때 이 HMM을 들고 나왔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 말 뜻은 언젠가는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회사 만들 때 한국산업은행과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운공사 이 양쪽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합쳐서 약 70% 정도 되는 지분인데요. 그래서 인수하는 쪽도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이 하림에서 여기를 인수하려다가 그게 한 6조 5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13조 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이 딜 자체가 깨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깨졌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게 몸값이 올라서 이제는 HMM 같은 경우는 매도가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요 매수가는 2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1,000원 짧게 보시고 목표가는 3만 원을 단기에 잡으시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M&A를 하겠다고 이 산업은행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에서 M&A를 하겠다고 나서면 네. 그때는 이제 이 목표가를 좀 더 올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HMM에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들 세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가격까지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